뭐야? 또 위치라는 것과 속도라는 것과 가속도 이 세 가지를 좀 다뤄보는 건데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x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속도를 영어로 뭘까? 그치, 대부분 친구들 스피드라고 얘기해. 근데 스피드는 정확하게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야. 좀 달라. 그래서 속도는 velocity 해가지고 v라고 써줍니다. 알겠죠? 실제 velocity 찾아보면 속도라고 되어 있어. vt라고 하고. 자, 가속도는 영어로 하면 뭘까? 자, 아빠가 차에 타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밟는 페달이 있지. 그 뭐라 그래? 페달이라고 하지 않지? 엑셀이죠, 엑셀. 그치? 그래서 엑셀레이션은 가속하는 뜻이죠. 엑셀레이션 할 때 그 A를 써서 A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fx 이렇게 표현을 했지, 함수를. 이 x를 변수라고 부르는데 x에 뭔가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값을 y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고 이것도 변수인 거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수학인 것 같아, 물리인 것 같아? 사실 물리겠죠. 수학에서는 이 x는 변수라는 말 이외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아. x값은 x값인 거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y라고 관계를 붙여놓은 거지, 이걸 뭔가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근데 오늘 하는 거는 뭐한 학문에 좀 가깝다고. 무슨 학문에? 수학보다는 물리에 가깝기 때문에 이과에 누구 있죠? 물리는 세상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인데 물리에서 그 유일한 변수는 뭐냐면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을 논하려면 항상 시간과 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요 x의 역할을, 시간은 영어로 하면 뭐야? 타임을 t로 써가지고 이렇게 t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위치, 시간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거창하게 설명하고 빼고 그냥 쉽게 설명할게. 자, 선생님 하나 예를 들을게. 너네 요 관계 좀 기억을 하고 있을까? 뭐 어떻게 알았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자, 거속시 기억납니까? 거속시 기억나? 오케이. 자, 거속시에서 요거는 엄밀하게는 등속 운동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공식이야. 등속이라는 건 뭘까? 등속은 뭐야? 등은 무슨 등이겠어? 속은 속도할 때.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우리가 속도를 v라는 식으로 표현하겠었지. 근데 속도가 항상 어떻다고? 같다. 그러면 vt는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가로축은 무슨 축이 될까? 아니지. 이제 변수가 뭐인 거야? t인 거지. t축.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표현해 보는 거야. vt 그래프가 되는 거야. vt 그래프.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운동은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O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너희들 이해하기 쉬운 단위를 쓰게 되면 단위는 미터 퍼 세크라고 한번 써봅시다. 속도가 항상 뭘로 일정해? O로 일정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O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내가 O라는 속도로 움직였는데 몇 초 동안 움직였냐면,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움직였다라고 해보자. 자, 움직인 시간은 10초인 거야. 그럼 자, 니네 생각해봐.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 얼마큼 이동했을까? 그치? 50. 이동거리는 속도랑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곱하는 거지. 그 뭐가 되는 거야? 50이 되는데, 이 50이라는 거는 잘 보면 이쪽에 있는 사각형의 무엇을 구한 것과 같아? 그렇지, 넓이를 구한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했더니, 요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물체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자, 이동거리랑 위치는 달라. 엄밀하게 내가 만약에 5만큼 움직였어, 이걸 이동거리라 불러. 5만큼 움직였다 해서 얘 현재 위치가 5인 건 아니야. 10에서 5만큼 움직이면 얼만큼이야?
현재 위치는 15겠지. 0에서 5만큼 움직이면 현재 위치는 뭐야? 5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랑 이동거리는 다른 거야. 다르지만 지금은 일단 같다라고 생각할게. 지금은. 자, 그럼 봐봐. 넓이를 구하는 행위는 무엇을 구하는 행위냐면 이건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넓이를 구하는 행위는 적분을 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속도 그래프를 그린 거지. 속도 그래프에서 뭘 구했어? 넓이를 구했더니 이동거리, 즉 위치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속도 그래프를 뭐 했더니 적분했더니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니네 그 정도의 상식은 아니? 미분의 반대는? 적분의 반대는? 훌륭합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속도를 뭐 했더니? 적분했더니 뭐가 돼서? 위치가 됐다면 반대로 위치를 뭐 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속도가 된다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 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입문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느낌이구나를 좀 배워보자는 취지인 거야. 그럼 반대로 다시. 자, 봐봐. 상수함수지. 미분하면 뭘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지. 등속이라는 거는 물리 배운 친구는 알겠지만 등속은 속도가 일정하려면 힘이 제로여야 돼. 힘이 없어야 돼. 이게 되게 유명하고 있는데. F는 MA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등속이라면 뭐가 0이어야 된다고? 힘이 0이에요. 근데 질량이 0일 수 없지. 그럼 뭐가 0이라는 얘기야? 그치? A라는 거는 액셀레이션. 무슨 뜻을 하니까? 가속도. 그러니까 힘이 0이라는 거는 모두 0이라는 얘기야? 가속도도 0이라는 거야.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0이지. 근데 상수함수를 미분한 거야. 즉,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게 기울기예요? 그치?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이지. 그치? 아니야? 됐지? 자, 그럼 이 말은 속도를 뭐하면? 미분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럼 반대로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한 속도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속도라고 할게요. 어차피 적분할 일은 없으니까 현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fx를 미분하면 뭐라 씁니까? f 프라임 x라고 쓰지.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들의 관점이야. 수학자들은 f를 비반해. f 프라임 의미 없어. 그냥 그렇게 표현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 뉴턴이 했던 물리에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위치를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얘를 미분하면 x 프라임이라 쓰는 게 아니라 얘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대한 식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무슨 식이 된다는 얘기야? v라는 식이 된다는 거야. x 프라임을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다시 속도식을 미분하면 v 프라임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얘기야? 가속도인 a라는 식이 나온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f 프라임, f2 프라임 이렇게 배웠던 거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럼 이제 이런 관계를 알았으면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도 있는데, 자, 요거는 수2에서의 한정인 거야.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을 배우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자, 수2에서는 항상 어디서만 움직이냐면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운동이다라는 거야. 항상 어디서만 움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운동은 드라마틱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움직이니까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행위를 할 거다. 그럼 나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딱 둘 중에 하나야. 어디로 가던가? 오른쪽으로 가던가? 왼쪽으로 가던가? 이걸 우리는 앞으로 가던가? 어디로 가던가? 뒤로 가던가라는 방향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돼? 봐봐. 내가 이 위치를 제로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제 한번 찍어볼 거야. 자, 내가 xt가 위치식이지? 위치가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잘 봐. x0은 뭐야?
네. 1이지. 이게 되게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얘가 사실 몇 콤마 몇이야? 0,1을 의미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보면 봐봐. fx가 x 플러스 1이잖아. 그 f0은 뭐야? 1이어서 애들 대부분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놓고 0,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이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우리는 항상 어디서만 움직일 거야?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일 거고 이 변수는 얘랑 같이 묶여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t였지. 그럼 x0라는 거는 t가 뭐일 때? 0. t가 0이라는 건 출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출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위치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0초에서 1에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어디서 출발하겠다? 1이라는 위치에서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야. 여기가 됐니? 그럼 자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x2를 구해볼게요. x2는 뭐야? 3이지. 그 얘는 몇 초에서? 2초에서의 누가? 2초에서의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인 거야? 3이라는 얘기야. 아, 그래서 2초에서의 위치가 3으로 왔구나. 얘는 출발할 때 1에서 출발해서 2초가 됐을 때는 3의 위치로 왔구나.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됐니? 그럼 얘는 계속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야? 오른쪽에 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중 또는 뭐 앞으로 가는 중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여기가 됐어요?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 잘 봐. 이번에는 V라는 식을 좀 해석해볼게. 자, V식은 뭘 의미한다고? 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잘 봐봐. 속도는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존재하냐면 방향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속도 값은 플러스 값이거나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거야.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속도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는 얘기야. 속도가 마이너스 뒤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을 조사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잘 봐봐.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 야,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건 어디로 가다가? 앞으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생각해봐. 앞으로 가다가 내가 뒤로 가고 싶어. 나는 뭐 해야 될까? 후진을 갑자기 할 수 있어? 뭐 해야 돼? 일단은 멈춰야지. 그리고 뒤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멈추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V라는 놈이 플러스였다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던가 또는 뭐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되는 O. V가 0이 되는 시점을 조사하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해석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문제를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7번을 봐봐. 자, 거기다 밑줄 쳐. 원점 출발 밑줄 치시고 수직선 위 밑줄 쳐. 자, 이 수직선 위는 바뀔 수 없어. 얘는 그냥 항상 수직선 위야. 우리가 숙제에 다루는 행위의 운동들은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는 운동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수직선 위일 거고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위치식에 0을 넣었더니 결과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봐볼게. 자, x라는 식이 뭐냐면 여기 x는 이런 다음에 xt는 이렇게 쓸 거야. t에 대한 함수식이니까. 자, t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6t일 때 당연히 x0는 0인 게 맞죠? 지금 문제 전제 조건상. 자, 그때 잘 봐. p가
마지막으로 뭘 통과한대? 원점을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 의미를 자꾸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원점이라는 거는 얘 위치가 뭐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0이 되는 그 시간을 조사해봐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 위치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얘가 뭐가 되는 걸 조사하라는 얘기가 얘가 0이 되는 걸 조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나는 뭘로 묶어낼 수 있어?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인 거지. 그래서 2, 3은 0 마이너스를 따라서 t가 뭐던가 0이던가 2던가 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0초일 때 출발할 때 원점이고 2초에서도 원점이고 3초에서도 원점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언제 원점을 통과한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 했으니까 몇 초를 얘기하는 거야? 3초에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석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랬을 때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뭘 구하래?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속도는 위치를 뭐하면 속도가 된다? 미분하면 된다. 그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뭐가 돼?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즉 t가 뭐일 때? 3일 때 속도를 구하라니까 v 3을 구해서 속도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7 빼기 30 더하기 6을 계산하면 정답이 뭐다라고 나오겠네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의미만 잘 쫓아가시면 돼요. 엄청 쉽습니다. 자, 28번. 자, 원점을 출발할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의 위치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14T 일 때, 자, 속도가 뭐인 순간? 얘가 10인 순간을 찾으라니, 그때 순간의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그 위치식을 뭐하면 속도식이라고? 미분하면 속도식이다. 그럼 속도식을 찾으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4인데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에 t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항시키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3 뭐냐? 3을 놓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2, 4, 8 마이너스 0. 제발. 따라서 t가 뭐던가 4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답이 될 수 없어. 왜 그러면 이 속도가 속도 또는 위치 문제에서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무슨 값이어야 돼? 양수 값이어야 돼. 시간이 음수라는 거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갔다는 얘기인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으로 양수 값이기 때문에 4를 답으로 쓰셔야 된다. 그때 P에 뭘 구하래? 속도가 10인 순간에 P에 뭘 구하래? 뭘 구하래? 위치를 구하래지. 그 말은 X식에 뭘 넣어서 4를 넣어서 정답을 찾아보세요. 여기다가 4를 넣으시면 정답이 나오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봐봐. 자,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거야. 자, 원점을 출발할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그렇게 나왔지. 자, 속도가 뭐일 때? 25란 얘기는 이 위치식을 뭐 해야 돼?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지? 걔는 뭐라고 보면 25다라고 보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T값 나왔나? 근데 그때 P에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지. 가속도는 또 속도식을 또 뭐하면? 또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나오지. 거기다 이제 T를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30번에 별표처럼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모르더라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여서 그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30번은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끝을 보면 P의 무슨 최대값이래? 속력이라고 했지. 친구들, 팁을 주면
속도와 속력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 써도 됩니까?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속도라고 부르고, 속력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를 속력이라고 불러. 이거를 아마 이과 친구들은 이렇게 배울 거야.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벡터,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를 스칼라, 벡터량, 스칼라량 이렇게 배울 거거든. 예를 들면 질량과 무게 차이를 아니, 내가 또 여학생이라 몸무게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의 몸무게를 요즘 살이 쪄서 74kg이야. 정확한 표현이니까. 기 선생님의 몸무게가 74kg이 정확한 표현이니까? 아니야. 체중계 니는 아침에 맨날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야. 체중계는 가만히 보면 킬로그램이라고 안 써져 있고 킬로그램 펄스라고 적혀 있어. 자세히 보면 얘를 우리가 N이라고 불러. 이거를 뉴턴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74kg이 아니라 74뉴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4를 대략 9.8 정도로 나누는 거를 그때 우리는 얘를 정확한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질량은 고유한다. 크기만 존재한다. 무게는 크기와 방향이 존재. 선생님의 몸무게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여튼 그런 물리량들이 있어. 그런데 뭐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속도는 방향이 같이 존재하는 거. 내가 설명했어. 움직이는 방향을 따지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도가 플러스 3이야. 속력도 몇일까? 플러스 3입니다. 내가 속도가 마이너스 5야. 속력은 뭐라고 부를까? 그냥 5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 됐니? 쉽게 얘기해서 속도에 뭘 씌우면 절대값 씌운 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이러면 안 돼.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수투에서는 그냥 이렇게 취급해서 확인해 보겠다. 우리 물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원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30번을 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30번을 보면 자 x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16t에 대해서 t가 0초부터 5초 사이에 속력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그때 t를 a라고 하자. 잘 보여. 자, 우리가 속력을 구하려면 일단 이 식을 뭐 해서? 미분해서 일단 뭘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해야 돼. 위치식을 미분한 건 속도식인 거야. 벨로시티야. 속도를 벨로시티라고 부르고 속력을 스피드라고 불러. 자, 우리는 위치식을 미분해서 일단 속도식을 구해야 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속 뭐라고? 도라고. 그럼 속력은 여기다 뭘 씌워야 돼? 절대값 씌운 게 속도식, 속력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표현을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 이유까지는 없어. 왜 그러냐? 봐봐. 내가 이거 살짝 마이너스를 묶어볼게. 그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지. 자, 얘는 우연일치로 인수분해가 되긴 해. 뭐예요? 28에 16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지? 자,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근이 못 도는 뭐인 거야? 이 또는 8인 거지. 근데 우리는 t는 항상 무슨 값이어야 되니까? t는 항상 무슨 값이어야 되니까? 양수 값이어야 되니까. 음수로 갈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에 속도 축이 딱 생기겠지. 이거 V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만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자, 근데 우리는 속도를 원해, 속력을 원해? 속력을 원하지. 그럼 여기다 뭘 씌웠으니까?
그럼 아래에 있는 게 위로 뭐 하는 거야? 뒤집어 까지는 거지. 근데 잘 봐. 얘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t가 몇부터 몇까지 잘려? 0부터 5는 8 이전에서 잘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속도는 요것만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요건 사실 뒤집어 까도 얘랑 어때? 뒤집어 깔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속력을 속도라고 착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답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값을 구하래? 속력의 최대값. 그럼 무슨 점에 좌표겠어? 꼭지점에 좌표겠지. 그럼 가운데가 어디 되니?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뭐가 됩니까? t가 뭐일 때야? 3일 때 3일 때 2분의 2니까 3일 때 3일 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3일 때 맞아? 그때 속력에 무슨 값이 나와?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 합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의미만 잘 알고 쓰시면 됩니다. 자, 지워도 됩니까? 자, 31번 봐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지의 위치가 XT가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5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일 때, 자, 밑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밑줄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얘들아,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는 거를 알려면 일단 속도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려면 일단 얘를 뭐 해야 돼? 2분의 속도식을 찾게 되면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0t 마이너스 3이 된 거지. 맞아요? 뭘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3에서 인수해 됩니까? 1, 3, 3, 1,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가 괜찮습니까? 됐어요? 어디로 불러? 위로 불러. 자, 0이 되는 t 값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과 뭐가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우리는 V라는 식을 그린 거야. 맞습니까? 자, 이 V식을 해석하는 걸 알려줄게. 야, 속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 않겠냐? V가 0보다 크고 V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지. 자, 0은 무슨 축? 그렇지. 근데 여기서 무슨 축이라 해석해야 돼? 무슨 축이라 생각해야 돼? T축이네, T축. 양수라는 거는 T축보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다. 음수는 T축보다 어디 있다? 아래 있다. 그럼 봐봐. 얘가 어떤 운동하고 있는 거냐면 3분의 1초에서 속도가 음수다가 뭘로 바뀌었어? 양수로 바뀌는 순간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봐봐. 3분의 1초를 기점으로 얘는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3분의 1초 직전에는 마이너스 뒤로 가고 있었는데 3분의 1초에서 정지했다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3분의 1초에서 뭘 바꾸는 거야? 운동방을 바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또 몇 초에서도 3초에서도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나타나는 거지. 그 3초 이전에는 어디로 가고 있다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3초에서 뭐하고 정지하고 3초 이후에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뒤로 간다는 얘기로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잖아. 이 말이 마치 극값 찾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래서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는 이거를 극값이라고 표현한 거고 뉴턴이라는 물리학자는 이게 운동방향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야. 똑같은 걸 또 한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운동량을 바꾼 순간 몇 초일 때야? 3초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뭘 구하래?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로 속도를 또 뭐 해야 돼? 또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가속도를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3을 집어넣어서
가속도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2번. 이거 너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잘 봐봐. 자, 수익선 위로 움직인 PQ에서의 위치가 각각, 자, P에서의 위치는 뭐냐면 4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고 Q에서의 위치는 2t제곱 마이너스 8t래. 자, 문제를 잘 보니까 PQ가 서로 어떻게 움직인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대. 자, PQ의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무엇을 배워요? 어떤 현상을 조사해야 될까? 운동 방향은 위치를 봐야 돼, 속도를 봐야 돼, 가속도를 봐야 돼. 운동 방향을 보려면 뭘 봐야 돼? 썼잖아, 이놈 자식들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걸 알려면 무슨 식을 알아야 된다고? 속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의 속도가 뭐라면 그치, 음수라면 얘는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달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됐어? 내가 이거를 따로따로 보는 방법과 한꺼번에 보는 거 다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속도를 구해봅시다. 자, P의 속도는 얘들아 잘 봐야 돼. 8t 빼기 3이지. 그 다음 Q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4t-8이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된다? 운동과의 반대라는 거는 아니, 운동과 속도의 부호가 어떤 거를 반대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한 번에 계산해 줄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뭐가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면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어떻게 계산할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어떻게 해결하냐면 두 개를 뭐 할까? 곱할 거야. 그럼 곱하면 0보다 어때야 돼? 차가 있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니까. 그럼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게 조사하면 돼.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볼 줄 알아야 돼. 자, 내가 P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8t 빼기 3이지. 증가감소. y절편 음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3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자, 내가 그대로 그려줄게. 얘는 기울기가 4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8이면 얘보다 좀 더 낮은 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4에 시작해서 속도가 절편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보입니까? 3분의 8과 2가 기점이 돼야 되는 거지. 앞에 8분의 3. 그럼 8분의 3 이전에서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지. P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때 두 개의 방향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둘 다 마이너스 방향. 근데 8분의 3보다 커지게 되면 하나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로 바뀐 거지. 반대지. 근데 2초를 경계로 둘 다 어디로 오게 돼? 플러스로 오게 돼. 플러스로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별 반대의 순간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야? 8분의 3초부터 몇 초 사이다? 2초 사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프를 보는 것도 해볼 수 있고 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지워됩니까? 네. 쉬워요? 은아 할만해요? 어려워? 예은이 처음 들었을 때는 조는 모습이 1도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좋은 거 같아. 좀 긴장 좀 풀었나? 지금 에어컨 키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돼요. 지금도 추운데? 추워? 감기 걸린 거 같아. 뛰어가서 뒤가 좀 아, 뛰었어. 잠깐만. 자, 33 봐봐. 사실 에어컨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24t. 자, p는 출발 후 운동배를 몇 번 바꾼대? 두 번 바꾼대. 운동배를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각각 A, B, 위치부터 구해보잖아. 자, 운동방향을 바꾸는 걸 조사하려면 우리는 위치를 알아야 돼, 속도를 알아야 돼, 가속도를 알아야 돼. 속도. 얘를 일단 뭐 해봐야 돼? 미분해봐야 되겠지. 맞아. 그게 보이니까 가속도야. 아니 진짜 다 속도 가져가는 거야. 자, 뭘로 묶어? 3을 묶으면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지. 민수 됩니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왜? 2랑 4일 때지? 그 2초에서 운동만 바꾸고 4초에서 운동만 바꾸는 거지? 동의합니까?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를 구해보래. 그럼 첫 번째 어디서 처음 바꿔? 그럼 2초에서의 위치는 x2지. 그 다음 어디서도 바꿔? 그럼 x4지. 이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너는 답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 위치를 A랑 그 위치를 B라 할 건데 A, B 사이에 뭘 구하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위치를 뭐 하면 돼? 그렇지. 빼면 정말 되겠지. 괜찮습니까? 잘하고 넘겨서 뭘 물리요? 물리시면 미분을 해. 똑같은 내용 아니야? 물리랑 똑같다고? 똑같지? 아니야, 너 물리 못 봤나? 자, 개념 지워됩니까? 너 물리하니? 아니. 내 친구가 물리. 물리 안 해요? 이과 생명은 물리 안 가? 화학. 이과의 꽃이 물리지. 이과의 꽃은 화학 아니야? 대학교 가면 알겠지만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 결국 다 물리로 귀결돼요. 쌤 물리학과. 야, 물리할 거지. 근데 저 쌤이 물리학과라는 게 저는 윤리학이랑 그런 거 알았어. 철학이랑 헷갈린다. 나 철학인 줄 알았는데 철학이 아니야. 철학이 조금 발전되면 물리지. 근데 철학자가 물리학자를 쓰니까 물리학자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진짜 빡세. 나는 물리학자를 한 적이 없어요. 물리학과를 나오는 거지. 나는 중간에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물리 수업 들어갔는데 군대 전역학인가? 전역하고 수업 들었는데 상대성 이론 수업이었거든. 양자역학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의 첫 마디가 나도 잘 몰라 이러고 설명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농담이었겠지만 그 양자역학을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야 수학했는데 어쨌든 잘 봐봐.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직선도로라는 거는 수직선이라는 걸 또 표현해 주는 거야. 수직선 위인데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달리자. 그렇지. 달리는 거죠. 제동이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야. 아니 얘보다 그거보다 이게 너무 어이없다. 이거 몰라서 틀린 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 글쎄요. 억울할 것 같진 않아요. 자, 제동번호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그거일 때,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거 위치. 그 위치식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동차가 제동번호 뭐 할 때까지? 정지했다는 얘기야. 속도가 뭐 했다는 얘기야? 끝났대. 끝날 때가 아니라 정지했다는 건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지. 그럼 빨리 얘를 뭐 해봐야 돼? 미분해서 그게 여기다? 18 마이너스 0.9t가 된 거지. 잘 봐.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순간에 t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t 값을 구해보면 0이 되는 순간을 구해보게 되면 계산됩니까? 20. 왜 20이죠? 해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구한 속도식이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여기부터 해주셔야 돼. 알겠죠? 무슨 식이 1차면? 속도식이 몇 차면? 1차면 뭘 그려자? 그래프를 그려자. 잘 봐. 증가 감소야. 감소지. y절편 뭐가 돼? 18에서 시작돼서 감소가 되는 거지.
이 x 절편을 그럼 t 절편이겠죠. 절편값을 그럼 뭐가 됩니까? 20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그래프야? vt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있다가 점점 줄어서 20초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정지했다는 얘기. 문제 보면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뭐 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지. 자, 잘 들어. 속도식에서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엄밀히 위치랑 다른 느낌이야. 아까 설명했어. 아까는 위치라고 그냥 보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다?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넓이가 뭐가 됩니까? 180. 180. 그러니까 180m를 움직였다. 미터라고 써야 되겠네. 미터라고 단위가 나왔으니까. 여기 X미터라고 과학적은 아니라서. 아니 과학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새끼야. 초딩 때 배웠던 거야. 아이씨 우리 아들도 가르치면 알겠다. 35번. 이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어머니께 보내드려. 영상 찍고 있구나. 자, 직선 도로를 달리는 열차가 똑같은 문제야.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m일 때, 자 위치를 다는 거지. 얘가 at-3t 제곱인 관계가 성립될 때 제동을 건 후 뭐 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릴 때? 2초.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를 구했는데 몇 초에서? 2초에서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이 기호 표현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a 빼기 6t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0 된다. A값 나왔나? 끝. 이렇게 보면 돼. 너무 있어. 베스트한데요? 이게 제일 쉽다. 네. 자, 지금 했던 문제 다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원빈은 자,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차가 제동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m일 때, 자 봐봐. x라는 위치식이 9t-t 세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 기차가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부터 몇 미터 떨어지면 제동을 걸어야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얘가 출발하고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까지 이동 거리를 구했더니 뭐가 나온 거야? 넓이가 180이 나왔었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80m에서부터 뭘 해야 돼? 제동을 걸기 시작해야 돼. 그래야 딱 20초에서 딱 뭐 할 거야? 정지가 돼서 됐다 이런 얘기지. 얘는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어디부터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냐? 이 넓이를 걸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일단 뭐 해봐야 돼? 이분하면 뭐가 됩니까? 9-3t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미분하식 몇 차야? 만약에 몇 차였으면 뭘 그려서? 삼각형 넓이가 끝나는 거야. 근데 2차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의미를 해석해야 돼. 정지했다는 얘기는 V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라는 시간을 구해보자. 그럼 t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플러스 t는 뭐가 되는 거야? 풀마? 루트 3이 돼.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으니까 루트 3에서 정지했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얼마큼 움직였는지를 알려면 루트 3을 실제로 구해보면 되겠죠. 위치식을 구해보면 되겠지. 루트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9루트 3 빼기 3루트 3이지. 얼마큼 됩니까? 6루트 3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정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전부터 정지했어야 돼? 6루트 3인 지점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몇 초에서? 루트 3초에서 정지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6루트 3이라고 답을 쓰시면 된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자, 어떻게 하나 더 하고. 어차피 학생이랑 점수 줘. 아니 그거 해야지 불안해. 진짜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자, 12쪽에 37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부터 이야기는 좀 바뀌어지는데 뭘로 바뀌어지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물체 운동이 어떻게 움직였어?
앞으로 오른쪽. 그렇지.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 현상이었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럼 어디로 움직이겠어?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굳이 이름을 설정하자면 연직 상하 운동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뭐 이름 붙여야 되니까. 자, 연직 상하 운동이 나오면 위아래로 던지는 게 나오면 제발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보자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좀 그림적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는 XT라고 나왔지, 위치가 나왔지, 좌우 운동인데 위치가 나오는 거야. 이거를 위아래로 바뀌면 위치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높이의 의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높이는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H라는 식으로 나올 거야. 이게 위치식이 되는 거야. 표현만 조금 달리 하는 거야. 자, 위치가 40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 관계가 형성된다 라고 했는데, 첫 줄에 보면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서, H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서 H 40m 높이에서 물체를 쏘아 올렸다라고 써져 있지.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란 얘기야. 여기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오를 거야. 근데 얘를 던져 올리면 언젠가는 올라갔다 뭐 하겠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다가 어디에 도달할까? 한개 그 한계를 뭐라 부를까? 최대 그렇지. 우리는 언젠가는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할 거고, 그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그럼 잘 봐. 이 분필을 잘 봐봐. 올라갔지? 자, 떨어지기 전에 뭐 했어 얘가? 올라가서 떨어지기 전에 뭐 했어? 멈췄어요. 그렇지. 멈춘 거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 안 보여서 그럼 니들이 영상 돌려보면서 최고에 도달 때 딱 정지시켜봐. 딱 멈췄을 거야. 먼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V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를 분석한다,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일단 얘를 뭐 해봐? 미분해보면 속도식이 나오겠지.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0-10t가 되는 거지. 그럼 자, 미분한 함수가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는 내가 뭐 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지. 자,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20 속도에 출발해서 언제 0이 되니까 2초에서 0이 되는 거지. 그 말, 몇 초 동안 올라갔다? 2초 동안 올라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의 시간은 몇 초가 됐다? 2초가 됐을 거다. 그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거다. 근데 선생님이 요 그래프에 요 삼각형에 넓이가 뭘 의미했어? 이동거리를 의미해. 이동거리. 움직임 거리를 의미해. 움직임 거리. 그 현재 넓이가 뭐가 나옵니까? 20m가 나오지. 얘는 2초 동안 얼마큼 올라갔다는 얘기야? 20m만큼 올라갔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물체의 최고 높이는 몇 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봐볼게. 이 물체가 최고지에 도착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몇이라고 보면 60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할만하죠? 자, 그 다음 38번을 가볼게요. 자, Am/s 속도로 똑바로 던진 물체 T촉의 높이가 h일 때, 자, 높이가 뭐냐면 at-5t 제곱이 성립한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지점에 45m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떤 현상이냐면 지면에서 물체를 쏘는 거야. 문제 보니까 지면에서 쏘아 올렸다라고 했죠? 근데 얘가 몇 미터에 도달해야 돼? 최소? 우리는 그냥 45m를 뭐라 볼까? 최고 높이라고 보자. 얘를 A/s/로 쏘아 올린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45m에 도달해서 떨어지는 게 바로 A의 최소값이지 않겠냐? 만약에 A가 얘보 최소값보다 좀 더 커지면
45m보다 어떻게 올라가겠어?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덜 올라가는 건 돼, 안 돼? 그럼 얘의 최소라는 거는 가장 높은 지점이 뭐가 되는? 45m가 되는 순간에 A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네. 됐어? 이현이 무슨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얘를 뭐 해봐야 돼? 미분해봐야 되겠지. 미분하면 속도가 A-10t가 되는 거지. 그게 그래프를 그리면 속도가 A에서 출발해서 0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A가 되는 거지. 그 얘의 넓이를 구하면 얘가 뭐 의미한다고?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지. 그게 최소 몇이 돼야 돼? 45가 돼야 돼. 가 되게끔 하는 A가 최소값이야. 그럼 두 개를 뭐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뭘로 나눠? 그치, 2로 나누면 걔가 뭐가 돼야 돼? 45가 되게끔 하는 A를 찾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2를 곱하면 90이고 10로 나누면 9가 되죠. 900이죠. 900.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지. 아, 네. 맞아? 네. 그래서 최소 몇 미터 퍼 세컨을 써야 되는 거야? 30m 퍼 세컨으로 써야 어쨌든 45m에 도달을 할 거다. 뭐 얘보다 더 빠르면 45m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지. 네. 됐어요? 이거 왜? 마이너스면 다시 뭐라고? 밑으로 쏜다. 플러스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속도는 뭐가 있다? 방향. 근데 얘는 어디로 쏘냐? 위로 쏴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뭐여야 돼? 플러스 되는 거야. A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를 향해 던졌다는 거지. 말이 되는데? 안 되겠지. 도달하려면 위로 올려야지 아래를 도달하면? 문제에서 위에서 떨군다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겠지. 근데 어쨌든 얘 위로 쏘아 올리는 건 현상이니까. 자, 39번. 오케이, 이거 맞추면 되겠죠. 자, 지면부터 몇 미터 높이에서? 45. 45m 높이에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쏘아 올려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거고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지. 자, 식이 나왔을 거야? 그렇지. H라는 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45 플러스 4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기억니은 디귿을 보면서 분석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일단 우리는 분석부터 해보자. 물어보는 게 뻔하니까. 자,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40 마이너스 10t가 되지. D는 4. 그렇지. 4에서 0이 됐겠지. 이 넓이가 바로 모르겠는가? 움직이는 거리. 그렇지. 뭐가 되는 거야? 80이 되는 거지. 80? 왜요? 아, 넓이가. 그렇지? 얘는 얼마큼 움직인 거야? 80. 80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는 최고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125m가 되는 거지. 그리고 몇 초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4초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야. 다 나왔지, 거야. 네. 자, 이 문제 넣을게. 자, 돌을 던진 후 몇 초에? 2초 후에 돌에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해보래지. 이거는 그냥 V식에 뭘 넣으라는 얘기야. 2를 넣으라는 얘기. V2를 구하라는 얘기. 기억은 V2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W는 20 맞습니까? 맞네요. 자, 니은. 최고 높이에 도달한 시각은 돌을 던지 4초 맞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디귿. 자, 돌이 어디에 떨어지는 순간? 지면이야. 네. 야, 지면은 위치가 뭐가 돼야 돼? 높이가 뭐가 돼야 돼? 지면이라는 건 높이가 뭐가 높이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높이가 0인 걸 지면이라고 부르지? 맞아요? 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아보라고. 네. 오늘 살짝 약분해 보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를 될 거 아니야. 네. 따라서 t가 뭐던가 마이너스 또는 9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럼 마이너스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몇 초에서? 9초에서 지면에 도달했다라고 관찰할 수 있다. 그때 이 9초에서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근데 떨어지는 속도는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잖아. 아, 이거는 떨어지는 속도가 잘 봐. t는 뭐야?
시간. 네. 몇 초의 지문에 도달한지 찾은 거잖아. 마이너스 1초라 쓰면 안 되잖아. 시간이 과거로 갈 수가 없잖아. 네. 몇 초에 도달했어? 9초에서 도달한 거고 그때 뭘 구하래? 9초에서 속도. 그럼 V 뭘 구하라는 얘기야? 9를 구하라는 얘기지? 네. 9를 넣으면 40 빼기 90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50 맞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속력을 물어봤으면 플러스 50. 그렇지 플러스 50이라서 알겠죠? 속력이 절대값. 속력 속도가 절대값. 그 속도 절대값 씌우는 게 속력. 자 연칙 상황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14쪽으로 가세요. 자 14는 눈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난 이거 44번 니네 중간고사 문제였어. 4번.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따진 거 나왔었지? 네. 자 봐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T의 속도 V. 자 그래프 위에 Y는 VT를 적혀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동글방이죠. 이 그래프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가속도 그래프인지 꼭 확인해줘야 돼. 얘는 무슨 그래프야? 속도. 속도 그래프야. 그때 P의 뭐가 가장 큰 걸 찾으래?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지. 네. 미분은 뭘 관찰한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한다는 네. 얘기지. 그럼 T1, T2, T3, T4, T5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큰 거는 T4. T3이겠지. T4. 뭐요? T4. T3이지. 아 그러네. T2랑 T4는 T4는 T2랑 T4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0. 네. 가속도가 아. 0인 거야. 네. T1이랑 T5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야. 네. 유일하게 누구만 양수야? T3에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증가하는 거지. 임마 그 증가 감소를 못 보면 니네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쓸려고 니네 수행평가 이거 뭘 한 얘기인 거잖아. 이거예요? 지금 하면 45번 넘어갈게요. 자, 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 자 이것도 뭐야? Y는 VT 그래프야. 맞아요? 네. 자, 1부 기억. 시간이 5에서 운동방을 바꾼다. 5에서 보면 속도가 뭐가 됐어? 0이 됐지만 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고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멈췄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네. 운동을 바꿨습니까? 바꿨어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지. 니은 0에서 6초 동안 운동방을 몇 번 바꾼대? 그러니까 0에서 6초 동안 확인해볼게. 어디서 운동방을 바꿔? 아니요, 2개. 몇 초에서 바꿔? 2초. 2초에서 바꾸고 또 4초. 4초에서 바꾸겠지. 두 번 바꾼 거지. 네. 자, 디귿 2에서 4초에서 수직선 위를 음의 방향 2초에서 4초까지는 T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야? 아래에 있는 그래프야? 아래. 그러면 마이너스 속도가 네.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음의 방향 움직인다. 맞죠? 네. 리얼 4에서 6초 사이에 속도는 증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속도는 4초에서 5초까지는 증가했다 감소해서 0이 됐다가 5초에서 다시 증가하는 거지. 네. 맞아? 속도값이 계속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왔다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자, 46번 봐봐. 두 번째 쪽 얘네 무슨 그래프야? Y는 XT 그래프야. 이거 위치야, 위치. 자, 위치 그래프를 내가 한번 해석 같이 해볼게. 자, 그래프를 보면 자, 봐봐. 얘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아니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자, 처음에 위치가 제로지.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몇 초 왔을 때 T가 A초 왔을 때 위치가 요만큼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초까지는 나는 요만큼 움직여서 온 거야. 얘들아,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야? 속도지.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 현재 뭐가 되는 거야? 0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A에서 뭘 바꾼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A에서 정지했다가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뒤로 가겠다는 얘기야. 뒤로 왔어. 이게 자, 이렇게 T가 A인 순간에 여기까지 왔고, 그럼 다시 뒤로 가서 몇 초까지 뒤로 간 거야?
B초까지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위치가 0이니까. 그 다음 다시 몇 초까지? C초까지 다시 어디로 갔다가 뒤로 갔는데 많이 가진 않았어. 요만큼 움직일 거니까 요만큼. 근데 C초에 다시 뭐하고? 0이 돼서 운동 방향을 바꾼 다음에 다시 C초에서 어디까지? D초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근데 D초에서 다시 어디까지? 2초까지는 증가하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해. 요만큼만 간 거니까. 2초까지는 요만큼 왔다가 2초에 다시 어디로 와? F초까지는 F초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근데 F에서 제자리로 왔지만 다시 증가하는 거지. F초에서부터는 다시 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미리 봐야 된다. 앞으로 갔다가 정지했다가 뒤로 갔다가 제자리 왔다가 계속 뒤로 갔다가 뭐 했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 왔다가 계속 앞으로 가서 정지했다가 뒤로 가서 제자리 왔는데 다시 앞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낼것 같은데. 그러면 자 기억봐봐. T가 A에서 속도가 최대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T가 A에서는 속도는 뭐인 거야? 0인 거야. 0. 정지한 거니까. 그 다음 0에서 F까지 운동 방향을 3번 바꿨다. 어디서 운동 방향을 바꿨어? A에서, 그 다음에 C에서, 그 다음에 E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3번 바꾼 거 맞아. 자, D는 T가 C에서 속도는 0이다. 맞죠? 속도가 0이죠. 운동 방향 바꾼 순간이니까. 리을 2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 맞아, 틀려? 아니죠. 어디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A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맞습니까? 위치값이 가장 크니까. F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F는 위치가 0이잖아. 0. F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나타내는 거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할 거야. 이제 마지막 13쪽에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미분을 배웠던 거를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니? 우리가 프라임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부터는 프라임을 F'을 하지 않고 속도라 부를 거야. F2 프라임을 똑바로 보지 않고 가속도라 부를 거야. 의미를 부여한 건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 결이. 자, 지금부터 하는 건 뭘 물어보냐면 변화율을 물어봐. 근데 이 변화율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미분을 의미해요. 이제부터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미분하시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그걸 저렇게 표현하는데 자, 어떤 변화율을 볼 거냐면 첫 번째가 길이의 변화율, 두 번째가 넓이의 변화율, 세 번째가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봅니다. 그럼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길이에 대한 식을 찾고 t에 대해서, 두 번째 넓이에 대한 식을 찾고, 세 번째 부피에 대한 식을 찾아. 이렇게 일단 써야 됩니다. 됐죠? 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가 식을 찾고 두 번째가 그 구한 식을 미분 또는 얘를 미분 또는 얘를 미분하시면 이게 변화율에 대한 식을 찾은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그 t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감이 좀 안 잡혀서 문제에서 실제로 나와 있는 문장을 써줄게. 예를 들어서 t가 자 이런 말이 있을 거야. 매 초 또는 매 분 또는 매 시간 이게 있을 거야. 매 초 예를 들어서 몇몇몇 미터만큼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t가 5초에서 예를 들어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넓이에 대한 식을 찾는다. 이게 첫 번째야. 뭐를 가지고? 몇 초 어떤 행위가 되는 걸 가지고 넓이에 대한 식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변화율에 대한 식을 찾으세요. 그 말은 이 찾은 식을 뭐 하면 된다? 변화율 식은 미분하면 그게 바로 변화율 식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t에다가 그 변화율 식에 해당되는 시간을 갖다가 대입하세요. 그러면 문제의 구조가 끝납니다. 이 구조를 보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내용만 딱 기억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팁. 길이의, 그러니까 넓이랑 부피는 다 이런 식의 느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얘만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해주지 않아. 왜 그러냐면 길이는 뭐랑 똑같은 의미를 갖냐면 사실 위치랑 거의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미분하면 뭐였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도라고 해. 근데 하필이면 그 위치가 1차식이 나와.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 상수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항상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길이의 변화를 구하지 않고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문제는 바로 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 의미가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바로 문제를 만들어 버린다. 이게 조금 어려워. 오히려 차라리 얘랑 얘는 쉬운데 얘가 좀 어려운 것 같아, 학생이 느끼기에. 그럼 자,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13쪽에 40번을 봐봐.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는 계산이 복잡해. 그냥 두 번째는 의미 파악이 어려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틀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봐봐. 자, 키가 1.6m인 사람이 4m인 가로등 밑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1.6m인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네, 자, 그럼 가로등에서 불빛이 직선으로 와서 무엇을 만들겠어? 그림자를 만들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지. 그러니까 얘는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문제를 보면 봐봐. 자, 일단 이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 매분 어떻게 움직인대? 100m의 속도로 일직선을 걸어갈 때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몇 차식이고 1차식이 나오고 미분하면 뭐니까 상수니까 상수값은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시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바로 속도를 물어본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그림자 앞쪽 끝이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림자 그냥 길이가 나올 수가 있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림자 앞쪽 끝이 나올 수 있고, 그냥 그림자 길이를 물어볼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야. 잘 봐. 매분 얼마큼 움직인대? 그럼 1분에 100m지. 2분에는? 3분에는? 9분에는? 900m지. x분에는? X 100x겠지. t분 후에는? 100t겠지. 그럼 끝났네. 내가 나는 삼각형으로 본다면 얘는 그냥 직선으로 보면 되지. 우리는 수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1분에 100m면
100t분 후에는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100t만큼 움직인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럼 삼각형 몇 개야 보여? 그게 2개. 근데 그 두 삼각형이 무슨 상황이야? 얘랑 아 양면 전체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은 거지. 네. 자, 그래서 그림자 앞끝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자, 얘가 1번하고 2번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1번하고 2번이라고 한다면 그림자 앞쪽 끝은 1번과 2번을 더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림자 길이를 그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1번에 대한 걸 구하면 돼.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자, 얘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자, 비례식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은 어떤 비를 가지고 있어? 1.6 대 4의 비를 가지고 있지. 얘 대 얘는 5대 뭐야? 네모 대 아니지. 네모 더하기 100t가 되는 거지. 얘 대 전체니까 맞습니까? 중학교 때 배운 이제식이야. 그 네모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죠? 4 곱하기 네모는 1.6 곱하기 네모 더하기 160t 이렇게 볼 수 있지? 아니지? 맞죠? 그치? 그럼 넘기면 2.4 곱하기 네모는 160t가 되는 거니까 네모는 2.4분의 160t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넘기면 말했어. 4에다가 1.5되면 2.4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 24분의 1600이고 3분의 200t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례식 계산 안 되면 천천히 연구해봐. 그래서 이 네모가 뭐가 된 거야? 이제 우리가 구한 네모는 뭐가 된 거야? 3분의 200t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그림자 앞끝이었지. 앞끝의 길이는 t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고 얘랑 얘는 뭐 해야 돼? 얘랑 얘는 뭐 해야 돼? 더러서 하자. 그럼 더하면 뭐가 돼? 3분의 500t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앞쪽 끝이 움직이는 뭘 구하래? 속도. 얘가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뭐해서? 미분하게 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그치? 얘 미분하면 뭐가 돼? 그래 쓰면 된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림자 길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 써야 돼? 3분의 그냥 200을 써주면 200t니까 얘를 미분해 정답 쓰면 3분의 200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얘를 100t라고 놓는 게 포인트. 일단 매분 바뀌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비례식을 통해서 요 길이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지워됩니까? 지워돼요? 요거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43번부터 볼게요. 43번 쉬우니까. 자, 요런 원뿔이 있어. 원뿔에 자, 물을 채워서 채울 거야. 자, 일단 원뿔은 반지름 길이가 뭐이고 6이고 전체 높이가 뭐이고 18인 원뿔이 있는데, 자, 문제 밑줄 쳐. 매 초 얼마씩? 그렇지, 매 초 1만큼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을 거지. 그때 수면의 높이가 몇이 되는 순간?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은 얘의 순간은 야, 매 초 1만큼 올라가면 5가 되려면 몇 초가 올라가야 돼? 그럼 t가 뭐가 되는 순간? 5가 되는 순간 부피의 뭘 구하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여기가 됐어? 근데 대부분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몇 초니까 5초니까 5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한다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얘는 이 5초라는 건 언제 쓰는 정보냐면 1, 2, 3번이지. 5초는 맨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 쓰는 정보야. 지금 쓰면 안 돼. 우리는 뭐의 변화를 구하랬으니까 부피의 변화를 구했으니까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부피식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면 입체가 나왔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댕강 잘라야 되겠지? 자르면 무슨 각형이 나오고? 삼각형이 나오고. 삼각형 안에 댕강 잘랐으니까 이런 식의 삼각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근데 전체 높이가 뭐라고? 18. 반지름이 뭐라고? 6이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3. 자, 봐. 몇 초 얼마큼 올라간다고? 1, 그러면 2초 후에는 3, 2, 3초 후에는 4초 후에는 4, T초 후에는 T. 이 명이라 됩니까? 1초에 1, 2초에 2, 3초에 3, 4초에 4잖아. 그럼 T초 후에는 얼마큼 올라갔겠어? T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 T초에는 얘가 T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런 관계를 찾으라고.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어야 되지. 그 얘가 T면 얘는 몇일까? 3분의 T. 3분의 1 T가 되겠지. 그래 1대 3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T초 후에 부피를 이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 자, 파이 R 제곱이면 9분의 1 T 제곱이지. P. 거기에다가 높이 뭘 곱하면 돼? T. 그 다음 뿔이니까 뭘 곱해줘? 3분의 1을 곱해주면 뿔의 부피가 되는 거지. 뿔은 3분의 1이야. 됐죠? 자, 그래서 부피식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부피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27분의 파이 곱하기 t 세제곱의 부피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부피식을 구해줘. 그럼 부피식을 구했으면 두 번째 무슨 식을 구하는 거야? 변화율식을 구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부피식을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변화율식이 되는 거지.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9분의 파이 t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부피식을 변화율식을 구했어. 근데 t가 몇 초일 때? 5초인 순간에 변화를 구하니까 여기 미분한 식에 무엇을 대입해서? 5를 대입해서 답을 찾아라. 9분의 25 파이다. 요 순서대로 가는 게 전형적인 변화율 문제다. 이해됐습니까? 요것만 좀 어려워. 알겠죠? 요거는 좀 반복적으로 기억해 두세요.